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새만금공항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공항은 활주로가 무안공항보다 작고 조류 충돌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져 일산시 대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는 일산정책연구소와 함께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서 15개 6조 원 규모의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대선 일정에 따라 공약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지난 29일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조류 충돌과 짧은 활주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공항이 무안공항보다 활주로가 짧고 조류 충돌 가능성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항공기. 지난 29일 오전 8시 57분쯤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받고 6분 뒤쯤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과 충돌했습니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 가능성과 짧은 활주로가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주변은 바다가 가까워 조류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활주로가 국제 표준보다 짧은 2.8km에 불과해 사고 원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무안공항이 활주로 길이를 2.8km에서 3.2km 확대를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025년까지 492억 원을 투입해 기존 활주로를 3,160m로 확장 중입니다. 좀 더 일찍 완공했더라면 이번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새만금공항도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공항의 활주로는 무안공항보다 활주로가 300m나 짧은 2.5km에 불과합니다. 공항 개발 예정지역 등은 장래 항공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활주로 길이 3,200m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내년도 도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 수요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기본 계획 변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데다 3년 전 새만금공항 예정지에서 전투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정지에는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12만 마리가 넘는 조류가 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체 서식지를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환경단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곳이라면 고도와 상관없이 조류 충돌 사고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안공항보다 열악한 새만금공항도 결코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가운데 원광대 재학생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어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숨진 179명 가운데 원광대 사회과학대 4학년 재학생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의 초등학생 1명도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제주항공에 탑승한 181명 가운데 도내 연고자는 전주 4명과 익산 2명 등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합동분향소를 운영합니다.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또 모든 관공서는 조기를 개항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폐용합니다. 계엄 사태 직후 한 주 만에 도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33%가 넘게 줄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첫째 주 도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일주일 동안 33.6%가 급감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12월 둘째 주는 계엄 파문이 있었던 첫째 주보다 다소 회복됐지만 지난해 이맘때보다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쌀이 기업 납품과 수도권 학교 급식 등으로 24만 톤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한 경제 효과는 3,900억 원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4,150헥타르까지 확대돼 4만 2천여 톤의 원료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다이로움의 내년 발행액을 도내 최대 규모인 4천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1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내년부터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변경합니다. 한편 결제 금액의 10%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정책 지원 가맹점은 지역 서점 29곳과 착한 가격업소 33곳, 청년물 12곳 등 77곳을 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다이로움 택시앱 결제가 추가됩니다. 군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올해 목표보다 154%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늘 기준 군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4,075건에 4억 4,89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10만 원 이상이 전체의 86.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액 2억 9천만 원의 1.5배 더 많고 지난해 모금액인 4억 4,863만 원을 넘었습니다. 익산 어양동 보도에 만들어졌던 실개천이 철거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개천을 철거했으며 보도로 원상복구돼 통행이 원활해지고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어양동 실개천은 지난 2010년 만들어진 이후 관리 부재와 시설 노후화로 철거 민원이 제기됐고 오임선 의원은 익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익산시 대응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익산정책연구소와 함께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15개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6조 원에 달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대선 공약 발굴을 본격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공약 발굴은 익산정책연구소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굴된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사업비 규모가 큰 것은 천안 아산부터 익산을 잇는 호남 고속철도 직선화로 3조 7,252억 원입니다. 이어 5,543억 원 규모의 국가시품 클러스터 인입선 구축과 2,500억 원 규모의 익산역 광역 황선체계 구축 및 복합 개발이 포함됐습니다. 또 2,434억 원 규모의 왕궁 정찬농원 자연환경 보건과 2,000억 원 규모의 왕궁 에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역 경쟁력을 높일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 바이오 산업을 활용해 인간과 자연, 동물 건강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을 비롯해 익산 오산부터 김제 청하를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국제이민 교육연구타운 조성,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고령 친화 창업지원센터 등이 발굴됐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대선 공약은 모두 15개. 전체 사업비 규모는 5조 9,349억 원입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그것도 대비를 해서 그 대선 공약으로 낼 수 있는 사업도 차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스크린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익산시는 전문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발굴된 대선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더욱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업비 규모가 큰 만큼 차기 국정 운영 방향에 적합한 과제로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적인 발굴 공약이 있는지 익산정책연구소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새로운 이제 사업이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별도로 또 그것을 좀 과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대선 시계. 이에 대응해 이산시의 대선 공약 발굴 작업이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1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재난사업 77억 원, 시책사업 38억 원, 현안사업 34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3.3%가 늘어난 겁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익산천 목천 포천, 왕궁천 하천 준설공사 17억 원, 호우피해 항구복구 29억 원, 모아 복합센터 건립 36억 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 12억 원 등입니다. 군산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5억 원과 우유소화천 제방보수 3억 원, 경포천 산책로 자동차 산단시설 설치 3억 원 등 모두 3건에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교세는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유천 소하천 제방보수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손상된 하천시설 보수와 경포천 산책로는 침수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됩니다. 익산시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안전시설을 구축합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비상유도등과 방역마스크, 대피 사다리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익산역 중앙지하차도와 송악동, 하나로 지하차도 등 모두 4곳입니다. 부안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부안군 하서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항원이 검출돼 정밀조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육오리 3만 8천 마리 살처분과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은 도내 5번째, 전국적으로는 17번째입니다. 폭설이 내린 지난 주말 익산에서 눈길에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 40분쯤 익산 성당면 갈산리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60대 A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눈길에서 차들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팔봉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 42분쯤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익산 시민 2명이 확인됨에 따라 현장에 전담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전담 공무원은 희생자 수습과 장례 절차 등 유족 지원에 투입됩니다. 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국가재난지원금 절차를 살피게 됩니다. 익산시는 국가 애도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제야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 종무식, 시무식 등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도내에서 진행되려던 촛불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번 참사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며 내일 전주객사 앞에서 열려던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단체는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자인 자광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포함한 3,855억 원을 납부하고 사업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주시와 자광은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기여 및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옛 대항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 제공, 설치 비용과 납부 방법, 관광타워 등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대한체육회의 2036 하계올림픽 현장 시설을 앞두고 도청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주재했고 도내 체육학과 교수인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실사 리허설을 통해 보완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지지를 올림픽 유치 성공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순창구는 새해부터 임신부에게 100만 원씩의 지원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원금 신청 90일 이전에 순창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상의 국민입니다. 지원금은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최영일 군수는 임신부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도내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소폭 올랐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일반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3.2%로 전년보다 0.7%가량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수도권 평균인 67.6%, 전국 평균인 64.6%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전남이 67.3%로 가장 높았습니다. 군산시가 희귀 질환자에게 연최대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내년부터 희귀 질환 병원 진료로 발생한 교통비를 1인당 연 12차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사는 희귀 질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입니다. 이들은 도내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1회당 15,000원이 지원되며 그 외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3만 원이 지원됩니다. 군산시 신임 부시장에 김영민 전북자치도청 전 국제협력과장이 내정됐습니다. 전북도는 내년 1월 2일자 부단체장 인사에 따라 신임 군산시 부시장에 김영민 부의사관이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전주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북도청 안전정책과장과 사회재난과장, 국제협력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신원식 부시장은 1년 만에 전북자치도청 미래첨단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이 내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군산문화재단 등 전국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문화재단은 앞으로 6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아 음악을 매개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0년 8개 지역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 49개 거점기관에서 2,80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원이 기능성 표시 식품 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진흥원 측은 내년에 지원할 사업체를 기존보다 3배 늘린 30개 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기능성 표시 식품 개발 지원을 통해 10개 업체에서 김치류와 캔디류, 액상차, 효소식품 등 14건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붕어빵 아저씨로 불리는 김남수 씨가 올해도 익산시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36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원광대 후문 맞은편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매일 10,000원씩을 모아 기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선행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에서 나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림이 익산시에 1억 원 상당의 라면 3,45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라면은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이로움 나눔 곳간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하림은 2008년 사랑의 쌀 나누기를 시작으로 어린이 도서 지원과 다이로움 밥차 삼계탕 지원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청년
청년 창업가들이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해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에 참여한 업체는 총 6곳입니다. 익산 청년시장은 청년 창업가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단백질 커피 믹스 브랜드 로로스윗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했습니다. 로로스윗은 리메이크 스윗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탁받은 제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경로당과 복지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시작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